저는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들게 되었죠. 길지만 그 과정을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시도 끝에 드디어 나만의 아침 루틴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대 옆에 두었던 물 한 잔을 마시는 일입니다. 몸 전체에 수분을 공급해주어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죠. 그 다음 침구를 정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경직된 근육들을 풀어주며 그 과정에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목과 어깨에서 시작해 팔, 허리, 다리까지 천천히 늘려가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명상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며 머릿속을 비우고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10분에서 15분간의 명상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한결 가뿐해지는 시간이죠. 명상이 끝나면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깨어날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어제 남겨둔 독서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으면서 지식의 샘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읽는 책의 매력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는 갑작스럽게 준비하기보다 전날 미리 계획해두는 편입니다. 비리와 견과류로 만든 오트밀이나 신선한 과일로 만든 샐러드는 가장 즐겨 먹는 아침 메뉴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더불어 든든한 하루를 위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 루틴이 끝날 때 즈음의 시간은 7시 30분 정도.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 짧은 아침 시간이야말로 저를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아침 루틴을 확립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건강을 염원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헬스랜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헬스랜드는 자연이 품은 다양한 약초와 우수한 건강법들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식물은 밀크시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이었습니다. 밀크시슬은 헬스랜드의 중심에 있는 푸른 언덕에 양지 바른 곳의 소규모 정원으로 자랐습니다. 이 식물은 마을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애용하던 식물로 마치 보물상자처럼 소중히 다뤄졌습니다. 밀크시슬은 보라색 꽃과 독특한 두상의 바위 같은 열매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그 씨앗에 담긴 성분이 간 건강에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밀크시슬의 씨앗을 찧어 차로 마시거나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먹었습니다. 헬스랜드의 지혜로운 원로들은 이 밀크시슬의 효능을 연구하며 세대를 거쳐 그 지식을 전수했는데 이 식물은 단순히 간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밀크시슬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 안에 해로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고 간 해독 작용을 통해 소화 개선과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뢰는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 그래서 헬스랜드의 젊은이 중 하나인 마르코는 직접 밀크시슬의 복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학자들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복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밀크시슬 씨앗을 볶아 분말로 만들어 물과 함께 음료로 마시는 방법을 추천했고 특히 하루에 2번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또한 밀크시슬 추출물이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 마을 도서관에서 연구 논문과 참고 자료를 뒤지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밀크시슬의 주요 성분인 실리마린이 간 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간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르코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밀크시슬의 복용법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따르고 밀크시슬을 정기적으로 복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헬스랜드 주민들의 건강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어쩌면 건강 측면에서 다른 마을보다 몇 배나 더 오래 사는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랜드에서는 밀크시슬이 단지 일상적인 식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흠뻑한 식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간 건강 지킴이라는 마땅한 능력을 숨긴 보석 같은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수면의 요정이 통치하는 아주 먼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모든 주민들이 밤에는 편안한 잠을 잘 자는 곳으로 유명했다. 수면의 요정은 밤마다 훌륭한 수면의 비밀을 나눠주며 그들만의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여 모든 이들에게 달콤한 꿈을 선사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수면을 이루어냈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전략은 수면 환경 최적화였다. 이 마을의 모든 가정에는 어둡고 조용한 침실이 있었다. 요정은 마을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빛을 차단하고 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특히 침대와 베개가 매우 중요했다. 적당한 경도의 매트리스와 부드러운 베개가 숙면의 필수 조건이었다. 주민들은 매일 저녁 침대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도록 특별한 주문을 외우며 침구를 손질했다. 두 번째 전략은 일관된 수면 일정 유지였다. 수면의 요정은 주민들에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체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비법이었다. 해가 지고 마을에 밤이 찾아오면 모든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전략은 적절한 수면 전 루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잠들기 전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습관을 들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했다. 요정은 그들에게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유하여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주민들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기 위한 명상 시간도 가졌다.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이었다. 요정은 그들에게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30분 정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였다.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는 자제하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는 가벼운 식사로 속을 든든히 하였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은 긍정적이고 안정된 마인드 유지였다. 수면의 요정은 즐거운 꿈을 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의 평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매일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잠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감정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이 5가지 전략을 통해 수면의 나라 주민들은 언제나 밤이 찾아오면 평화롭게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전략들을 실천하면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은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과 눈을 마주했다. 최근 들어 몸이 묵직해지고 활력도 줄어든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을 계획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인터넷에 바다 속에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내 몸을 위한 맞춤형 건강한 식단 계획을 상상하며 그려보기로 했다. 아침 7시 첫 번째 도전은 아침 식사다. 아침은 하루의 출발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끼니이기에 나는 영양소가 가득한 식단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리스식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올리고 꿀을 한 스푼 넣었다. 여기에 통밀빵을 토스터에 구워 아보카도를 발라 곁들였다. 이것을 먹으니 입안 가득 건강함이 느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다. 점심이 다가올 즈음 나는 중간에 간식을 필요로 했다. 건강한 견과류 믹스를 한 줌 준비하여 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잠깐의 작은 휴식을 통해 균형 있는 에너지를 유지했다. 정오 12시가 되자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점심으로는 달걀 샐러드를 선택했다. 삶은 달걀을 잘게 썰고 각종 채소, 아보카도, 슈퍼푸드로 알려진 키노아를 더하여 발사믹 드레싱을 살짝 뿌렸다.
이는 하루의 중간 즈음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쉽게 졸리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오후 3시가 되자 약간 나른해졌다. 이때 나만의 비밀 무기인 허브티를 준비했다. 민트 잎을 따뜻한 물에 넣어 우려내어 마시면 정신이 다시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퇴근 무렵에는 저녁 식사를 고민했다. 저녁은 가볍게 하되 영양의 조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저녁 메뉴로는 구운 닭가슴살과 찐 브로콜리, 그리고 고구마 구이를 선택했다. 특히 닭가슴살은 뉴질랜드산 유기농 제품으로 건강함과 맛을 동시에 잡았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방에 퍼지는 향기는 길었던 하루의 피로를 순간 잊게 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의 식단을 돌아보면서 다음날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하루 사이 체력과 정신적인 안정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각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렇게 하루를 건강한 식단 계획에 맞추어 보낸 뒤 나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의식과 건강함이 몸과 마음에 깃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이 기대되는 건강한 식생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어나가보기로 다짐했다.